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가족센터와 함께하는 수학 수업. 오늘은 그 5번째 시간, 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원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원의 성질과 원의 각 부분에 쓰이는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원에서는 원의 중심, 반지름, 지름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자, 먼저 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 명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학교에서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그려본 적 있습니까? 미술 시간이라든지 여러 시간에 동그라미를 여러분들이 그렸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남학생처럼 동그라미를 그려본 적도 있을 건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여학생처럼 직접 그려본 적도 있을 겁니다. 자, 남학생은 원 모습을 본을 뜨고 있어요. 이렇게 원으로 된 것을 모양을 보고 이렇게 그리고 있다면 여학생은 그냥 그려보고 있죠. 여러분들 교재에 한번 이 네모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원을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세요. 선생님도 최대한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을 이렇게 그리면 자, 선생님 그렸어요. 좀 어떤가요? 원 같아 보이나요? 자, 원 모양 같기는 한데 뭔가 정확하지는 않죠. 그러면 원을 좀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을까? 한번 다시 고민해 볼게요.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앞쪽에 원을 그릴 때는 아무 도움 없이 그냥 쭉 긋다 보니까 중간에 방향이 조금 어긋나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점을 찍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원이 될 만한 곳에 한번 점을 찍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이쯤 점을 한번 찍어 볼까요? 자, 점을 찍어 보고, 자, 이 점을 연결을 하면 원이 될 거야. 자, 해서 이 점을 찍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점까지를 연결을 해서 원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이 점을 연결을 해보면, 자, 최대한 열심히 점을 찍어 보았는데, 짠! 자, 뭔가 선생님도 그리긴 했는데 아주 예쁘진 않네요. 자, 왼쪽에는 줄을 돌려서 깔끔하게 그려진 반면, 점을 찍었는데도 뭔가 정확하진 않은 것 같죠? 그러면 이 원을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차이점 보이시나요? 자, 왼쪽 그림은 줄을 돌리는데 여기에서 자, 이 바깥쪽에 있는 동그라미는 움직이죠. 근데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동그라미는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을까요? 움직이지 않죠. 만약에 여기 가운데에 어떤 움직이지 않는 점이 있고, 자, 여기에 점을 똑바로 찍는데 도움이 된다면, 맨 처음에 선생님이 그냥 짐작해서 찍은 것보다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자, 원을 좀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점을 일정하게 찍는 방법이 필요하다. 뭔가 점을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방법이 있냐면, 아, 이번에는 가운데 점을 만들었죠. 가운데 점을 만들고, 이번에는 그냥 마음으로, 감으로 찍는 것이 아니라, 자를 가지고, 자, 맨 처음에 여기 가운데 점이랑 위에 점이랑 길이를 재는 거예요. 길이를 딱 재고 똑같은 길이만큼 자를 움직여 가면서 점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 이미 이렇게 점이 찍혀 있을 거예요. 자를 대고 먼저 이 위에 부분 길이를 재보세요. 길이를 재고 이거랑 똑같은 길이만큼 여기 오른쪽에 점선이 있는 것처럼 이 왼쪽에도 자로 예를 들면 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길이만큼 자 길이를 재서
점을 여러 군데 찍어주세요. 그럼 점이 많이 찍히면 찍힐수록 여러분들 비교적 정확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점을 똑똑똑똑 찍다 보면 여러분들이 찾는, 여러분들이 원래 그리려고 했던 원과 조금은 좀 더 비슷해진 원이 나올 겁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화면이라서 점을 나타내지 못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자를 대고 한번 이렇게 점을 똑똑똑 찍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맨 앞장에서 그렸던 원보다는 조금 더 잘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자, 그래서 원을 비교해 보면 처음보다는 원과 점점 더 비슷해지고 있을 거예요. 비슷해지고 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여전히 여러분들 좀 불편한 점이 있지 않나요? 자를 대고 매번 표시를 하려니까 뭔가 좀 불편하죠. 왜냐면 매번 이 자의 끝을 맞춰야 되고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일정한 거리만큼 점을 찍어주는 도구가 있다면 훨씬 더 자보다는 편리하겠죠. 자, 원을 좀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일정한 거리를 나타내는 도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일정한 거리만큼 그냥 점만 똑똑똑 찍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나왔던 것이 이런 겁니다. 누름목과 종이, 띠종이란 게 있는데요. 자, 띠종이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교과서 뒤편에 보면 부록에 띠종이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띠종이를 보면 종이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한쪽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학교에서는 누름못을 따로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연필 있죠. 연필을 세워서 연필을 꾹 누르고 또 다른 연필을 가지고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요 구멍에다가 여러분들이 점을 콕콕콕콕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여기 가운데가 고정이 되어 있고 이 종이를 위로 돌려도 구멍이 나 있는 곳에 또 구멍을 찍으면 되고 자, 여기서도 왼쪽으로 돌려도 구멍이 나 있는 곳에 점을 콕 찍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일정하게 점을 찍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원 위에 3개의 점을 찍고 누름못이 꽂힌 점에서 원 위에 찍은 3개의 점까지의 길이를 재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원 위의 점을 자, 이게 누름못으로 찍은 걸 나타낸 점이거든요. 요거 길이를 여러분들 자를 대고 한번 보세요. 길이를 자로 대고 딱 보면 길이가 어떻게 될 것일까요? 길이가 모두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혹시 누름못이 없는 친구들은 여러분들 종이 있잖아요. 종이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종이에다가 구멍을 2개를 뚫는 거예요. 구멍을 2개를 딱 뚫어서 그 구멍에 하나는 누름못, 하나는 이렇게 고정시키는 못으로 쓰고 하나는 종이로 똑똑똑똑 구멍에 따라서 점을 찍는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조금 두꺼운 종이면 구멍만 2개 내면 누구든지 그 띠종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길이가 모두 같다는 걸 했고 누름못이 꽂힌 점에서 원 위에 찍은 점까지의 길이는 모두 같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 여러분들이 준비가 끝난 겁니다. 자, 일단 여러가지 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원 위에 여러가지 점들도 찍었고 그 다음에 점을 찍다 보니까 여기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이 가운데 점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지 뒤쪽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누름못이 꽂힌 점에서 여기 가운데의 점을 말하는 거예요. 원 위에 한 점, 원 위라는 것은 여기 그냥 이런 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선 있죠, 선.
원을 이렇게 원의 바깥쪽에 있는 선, 요 바깥쪽에 있는 선 위에 찍힌 점을 원 위의 점이라고 합니다. 여기 선 위에 있는 게 원 위란 뜻이에요. 자, 여기 가운데에 있는 점에서 이 원 위의 점까지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겁니다. 원을 그릴 때 누름못이 꽂혔던 점, 이음, 요 가운데에 있던 이음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요. 원의 중심에서 원의 중심 이음과 원 위의 한 점, 원 위의 한 점을 이은 선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원의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원 위에 두 점, 원 위에 두 점이 있어요. 두 점인데 이 두 점을 쭉 이었는데 이 점이 원의 중심 가운데를 지나면 이것을 원의 지름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 새로운 용어가 갑자기 나오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당황하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새로 설명할게요. 위에 있는 것은 교과서에 설명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 이것만 보세요. 자, 일단 원이 있어요. 자, 원 좀 안 예뻐도 이해해 주세요. 자, 원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 가운데 있는 점은 원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해되죠? 원의 가운데 있으니까 원의 중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점을 두 개 긋고요. 여기 가운데 일직선이 되도록 선을 하나 그어 볼게요. 그러면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두 점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를 지나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어디 놀러 갈 때 우리가 목적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놀러 갈 때 빙 돌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길들이 있잖아요. 마트를 갈 때라든지 심지어 여러분들 학교 갈 때도 길이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길 중에서 여러분들 짧게 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지름길이라고 해요. 지름길. 자, 여기서 말하는 지름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 중에서 가장 짧게 가는 길을 지름길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쓰이는 지름이라는 말과 수학에서 방금 여기 있었던 원의 지름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 기억이랑 니은을 보세요. 기억이랑 니은을, 자, 기억에서 니은으로 원래 가려면 위로 삥 돌아가야 돼요. 아래쪽으로 삥 돌아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기억에서 니은까지 한 번에 쭉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지름길을 보니까 쭉 일직선으로 있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됩니다. 자, 쭉 일직선을 이었더니 원의 중심을 지나요. 자, 이 전체를 기억에서 니은으로 가는 이 전체 길을 우리는 지름이라고 하고요. 지름길이에요. 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직선으로. 자, 이것을 지름이라고 하고, 자, 요 가운데 원의 중심이 있죠. 잘 보니까 이 원의 중심이 기억에서 니은까지 가는 지름을 딱 절반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요 왼쪽에 있는 길이랑 오른쪽에 있는 길이 딱 반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지름이 있었어요. 딱 반으로 나누니까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도 반지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원이 있고 가운데가 원의 중심이다. 여기서 선을 딱 그었어. 아, 선을 그은 요 길을 지름이라고 하고 딱 절반인 이것을 반지름이라고 하자. 이 이름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분 이응 기역과 선분 이응 기역과 선분 이응 니은은 원의 반지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3개 배웠습니다. 원의 중심, 그 다음에 원의 지름, 원의 지름을 반으로 딱 자른 거, 원의 반지름.
자, 그러면 원의 반지름과 지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서 원의 반지름. 반지름이 생각이 안 나면 먼저 지름부터 생각하세요. 자, 여기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일직선 쭉 꺼보세요. 원의 중심을 지나서. 그러면 반대쪽에 점이 딱 만나죠. 자, 지름 한 개 완성. 자, 그 다음에 여기 점을 한 개 또 꺼보세요. 자, 가운데로 쭉 지나는 점을 하나 더 꼽습니다. 자, 가운데로 지났으니까 지름 두 개 완성. 끝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또 위쪽에 보면 반지름을 그으래요. 그러면 어디서 출발하면 될까요? 자, 지름은 여기 원의 끝에서 끝까지 가야 되죠. 근데 이걸 반만 가면 되잖아요. 반만 가려면 여기 원의 가운데, 원의 중심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도 그을 수 있고 이렇게도 그을 수 있고 어때요? 마음대로 끌 수 있겠죠? 자, 반지름의 길이를 재고 지름의 길이는 여러분들 문제지에 있는 대로 한번 재어보도록 합니다. 자, 한 원의 반지름과 지름을 몇 개를 그을 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이 아까도 긋기 시작했지만 자, 이렇게도 그어도 되고 이렇게 그어도 되고 자, 이거 긋는 방향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자, 계속 긋다 보면 여러분들 느낌이 옵니까? 몇 개 그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엄청나게 많이 그을 수 있어요. 몇 개 그을 수 있다가 아니라 무한히 그을 수 있다. 여러분들 무한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무한? 자,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더 하고 싶은 만큼 계속 할 수 있다. 계속 그을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원의 반지름과 지름에 대해서 자, 일상생활의 물건에서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자, 선풍기가 있습니다. 중심 보입니까? 자, 중심에 점을 찍고요. 자, 중심에 점을 찍고 시계도 중심 보입니까? 그렇죠. 시계도 맨 가운데.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반지름이네요. 반지름이니까 자, 전체 쭉 가는 게 지름이라 그랬어요. 반지름은 요거 절반이죠. 자, 반지름 표시하고 반지름 표시하고 반지름도 표시가 가능하겠죠. 자, 시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 얼마든지 그을 수가 있겠죠. 자, 밑에 부분 볼게요. 원의 중심.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원의 중심은 역시나 또 가운데입니다. 원의 중심은 항상 가운데예요. 자, 여기 놀이기구에서도 원의 중심은 가운데고. 자, 이번에는 지름입니다. 자, 원의 끝에서 끝까지 가장 가까운 지름길 그어주면 원의 지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자, 놀이기구에서도 한 점 찍었어요. 자, 반대쪽 점을 이어주며 원의 지름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명칭이 생각이 안 나면 항상 해주세요. 여러분들 옆에 그려주면 됩니다. 동그라미. 그리고 아, 이게 원의 중심이다. 원의 중심이 있었고 자, 여기 A 마을이 있었어요. B 마을까지 지름길. 자, A 마을 있고 B 마을이 있었습니다. 자, 지름길. 자, 지름길을 반으로 딱 잘랐어요. 절반으로 잘랐으니까 무엇이다? 자, 이것이 반지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은 명칭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중에서 원의 성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원 안에 여러 가지 선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긴 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거 15번은 좀 짧죠? 15번보다는 14번이 조금 더 길고 13번이 조금 더 길고 쭉쭉쭉 찾아보면 제일 긴 게 뭡니까? 그렇죠. 8번이 제일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가장 긴 선분의 특징은 보니까 이 다른 점과의 다른 점, 이 다른 선과의 다른 점은 뭡니까? 요 가운데 이거죠. 가장 긴 선분의 특징은 요 가운데 이 점이 특징이다. 원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원의 중심을 지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원의 중심을 지난다. 자, 그러면 자전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원의 중심, 반지름, 지름을 나타내 봅시다 라는 문제인데 먼저 1번 문제. 앞바퀴의 반지름과 지름을 알아보세요 했어요. 앞바퀴. 자, 원의 중심은 여기이고요.
자, 여기 끝에서 끝까지 이은 게 지름일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지름은 얼마일까요? 요게 한 칸이 5cm라고 하네요. 자, 두 칸이면 10 단위로 셀게요. 10이 세기 쉽잖아요. 20, 30, 40, 50, 60. 자, 앞바퀴는 지름이 60cm네요. 그러면 반지름은 여러분도 어떨까요? 반지름 계산을 해봐도 되겠죠? 여기서 직접 확인하면 10, 20, 30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뒷바퀴도 볼까요? 뒷바퀴도 원의 중심 찍고요. 자, 한 칸이 5라 그랬으니까 두 칸은 10일 거예요. 자, 두 칸 가면 10, 두 칸 가면 20, 30, 40이 됩니다. 그럼 뒷바퀴는 지름이 40cm, 반지름은 절반이니까 20cm가 되겠네요. 그럼 보세요. 지름의 절반이 반지름, 지름의 절반이 반지름 하면 원의 반지름과 지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자, 적어줄 수 있겠죠? 자, 지름의 절반이 반지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지름이 10cm 짜리가 있었어요. 그럼 반지름 얼마가 될까요? 10의 절반이니까 5cm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거꾸로 해볼게요. 반지름이 만약에 숫자를 좀 크게 해볼까요? 반지름이 50이다 해볼게요. 반지름이 50이면 지름은 얼마가 될까요? 자, 반지름의 2배가 되겠죠. 그럼 지름은 100cm다 이렇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알아볼 건데요. 자, 1번은 명칭이니까 여러분들이 넣도록 하고요. 2번도 원의 중심이에요. 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를 생각하면 중심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3번 꽃 박람회에 원 모양의 화단이 있습니다. 큰 원 모양 화단에 지름이 16m래요. 지름이 16m면 반지름 구할 수 있을까요? 반지름은 몇 미터일까요? 자, 지름이 16m니까 반지름은 8m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보라색 작은 원 모양 화단의 반지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세요. 자, 4번 문제도 봅니다. 지금 이에 나타나 있는 것은 뭡니까? 지름이에요? 반지름이에요? 자, 이건 반지름이죠.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를 알면 우리는 지름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에서 정말 중요한 명칭, 원의 중심, 원 가운데 있습니다. 원의 중심. 그 다음에 원에도 지름길이 있어요. 지름길 여기 A에서 B, 기역에서 니은 보입니까? 지름길 빙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자, 원의 지름이고요. 원의 지름을 절반으로 딱 나눈 것을 반지름이라고 한다라는 거 오늘 이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네, 오늘 수학 공부 어땠나요? 내용 중에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오늘 만약에 새로운 이런 말이 기억이 안 나면 선생님 몇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포스트잇 같은 종이에다가 원의 중심, 지름, 반지름 적어두고 책상 같은 곳에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그게 뭐였더라? 그거였지? 여러분들 자주 눈으로 보면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오늘 수학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